안녕하세요. 예지쌤의 성장일기 채널 예지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저는 21년생 딸아이를 키우면서 학원을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워킹맘으로서 어떤 생활 루틴을 가지면 이렇게 학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이야기는 출근 3시간 전에 제가 어떠한 루틴을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저는 사실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학원 강사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늦잠을 자도 돼서 이 직업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늦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되면 아이가 그냥 제 눈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아침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은 7시 반에서 8시쯤 평일에는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 아침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석 찾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보석을 갖다가 집안 구석구석 숨겨놔요. 그럼 아침에 제가 이제 그것들을 찾는 것들을 하고, 반대로 또 제가 숨기면 아이가 또 찾고, 어떤 날은 또 아이가 만들기를 하자고 하는 날은 그런 날은 재활용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둑을 두기도 하고, 어떤 날은 탑쌓기를 하기도 하고, 그날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통 놀이를 한 2-30분 하고 나면은 등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원 준비를 시작해요. 간단하게 아이 먹을 거 먹이면서 저도 같이 삶은 날개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고구마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고구마를 먹기도 하고, 건강식으로 같이 먹은 다음에 아이를 챙겨서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나면 저는 곧바로 웬만하면 헬스장으로 가요. 사실은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을 가긴 하는데 제가 식단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 몸은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헬스장을 가는 이유는 멋진 몸도 있지만 사실 살아남으려면 체력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한 해 갈수록 제 체력이 고갈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아이를 등원시킨 다음에 헬스장에 가요. 헬스장 가서 간단하게 유산소도 하고, PT 받는 날에는 PT쌤이랑 같이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씻고 나와서 바로 제가 애정하는 김밥집이 있어요. 그 김밥집은 그냥 일반 김밥집이 아니라 키토 김밥을 파는 데거든요. 제가 밤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식을 먹더라도 웬만하면 항상 아침을 새로 시작할 때만큼은 오늘은 다이어트 첫날이야, 건강식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키토 김밥을 항상 사서 카페라떼랑 2개를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차에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일과를 시작해요. 리브랜딩으로 원장님 학원으로 바로 출발하는 날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직영 학원에 방문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스케줄은 다르긴 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한테 자꾸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학원을 열심히 운영하고 돈을 버는 게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뭔가 하고 싶은 걸 해줄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같이 보내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과 아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은 전업주부인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온전히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키즈 카페만 가더라도 엄마들이 아이 옆에서 같이 놀아주기보다는 뒤에서 핸드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함께 할 때는 정말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시간 할 때는 학원의 운영에 집중하려고 해요. 원장님들이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학원 운영하는 시간에는 우리 아이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 들고,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나 학원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순간순간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고 온전히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가지는 마인드셋은 뭐냐면, 비록 우리 딸아이가 아직 6살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는 평생 제가 딸아이 옆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월요일마다 아이 실내화를 빨아서 새로 챙겨서 보내줘야 되는데, 저도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 준비물을 매번 까먹기는 해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반복하다 보니 아이가 스스로 챙기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나 실내화 챙겨야 돼. 엄마, 나 오늘 수저통 꼭 챙겨가야 돼. 그래야 밥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아이가 챙기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주기보다는 우리 딸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게 키우자가 제 마인드긴 합니다.
저도 긴 시간 학원을 운영하고 육아도 같이 하다 보니 번아웃이 몇 번이나 왔었어요, 사실. 번아웃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다 보면 그게 번아웃이었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주치를 쉬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기계도 사실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쉴 틈 없이 나를 갈아 넣다 보면 물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건 머릿속으로 아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기는 했어요. 그냥 맥주 한 캔 때리고 그날만큼은 아니야.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야. 괜히 무리하지 말자. 오늘은 나를 위해 온전한 휴식이 필요해. 하면서 쉬기도 했었고요. 반대로 그런 힘든 날들이 너무 지속되다 보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학원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시스템 원장이 되고 나서도 저는 늘 머릿속으로 학원 걱정이었어요. 왜냐면은 당장에 나의 생계 수단이 학원인데 출근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강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학부모님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번에 이탈이 이 정도인데 신규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들을 쉴 틈 없이 계속 고민하다 보니 너무 제 자신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머리 비우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때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수영장에 등록을 했어요. 조금 번아웃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영장에 등록했던 이유는 온전히 생각을 지우고 싶었어요. 남들은 걷기를 하면은 그래도 생각이 정화된다라고 하던데 저는 산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원 이야기로 다시 머릿속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에 들어가니까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까봐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치고 팔을 휘젓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학원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참 저의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막 맥주랑 야식을 먹다 보니 몸도 통통해졌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점점 몸이 가뿐해지고 살이 빠지다 보니 제가 자신감을 또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서 만약에 심하게 지금 번아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출근 전에 수영 한번 배워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제가 학원 운영할 때는 학원폰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폰 이꼴 그냥 학원폰이었던 거죠. 제 개인 폰으로 그냥 학부모님들이 쉴 틈 없이 연락 오면 저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새벽에 연락 와도 연락을 받고 아침에 연락 와도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학원폰을 따로 만들었어요. 학원폰을 따로 만들고 그 학원폰에 제가 학원 운영 시간을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냥 학원폰을 처음에는 학원에 두고 퇴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고 가니까 또 결국엔 제가 동동거리면서 그 학부모님들을 계속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상담을 한다고 해서 이탈률이 맞거나 신규가 무조건 등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갉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폰을 만들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저희 학원은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상담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니까 나중에는 다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분리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학원폰을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저는 원장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일과 쉼이 없이 그냥 11111111 하다 보면 분명히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만큼은 그래도 딸아이랑 오붓하게 뭐 근처 카페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만한 곳, 체험을 할 만한 곳을 찾아서 아이랑 함께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번아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아마 학원을 운영하시면 굉장히 힘든 날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으실 거예요, 원장님.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힘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워킹맘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 아니면 궁금한 점 뭐든 물어보시면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캡션에 보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